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지방직 9급 전기 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 직류발전기의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리액턴스 전압입니다. 자, 리액턴스 전압 보시게 되면 VL은 L, DT, DI. 그죠? 자, 정류를 전류 I에서 마이너스 IC까지 변화하기 때문에 전류의 변화량은 E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T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의 변화량, 즉 정류 시간 T가 되겠죠. VL은 L, T분의 EI가 되는데 자,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됩니다. 자, 이 리액턴스 전압이 작기 위해서는 L 값은 작아야 되고 정류 주기는 길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는 자,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한다. 보극을 설치한다 라는 거 있고요.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즉, 이 T, 정류 시간을 길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라는 거면서 요거 맞는 얘기고요. 요거 맞는 얘기고 틀렸네. 그죠? 1번에 브러쉬 접촉 저항을 크게 한다. 이거 저항 정류다라고 얘기를 해줘. 답은 2번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한다가 아니라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한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kW 이하의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에 전격 전압을 직접 인가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전격 전압을 직접 인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직입 기동.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전전압 기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의 전전압 기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보시죠. 자, 세 번째. 변압기유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변압기유.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절연유라고 얘기를 하죠. 절연유의 역할은 바로 절연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을 감소시켜주는 냉각의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인하의 위험성이 없고 즉 불 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없고 win화점이 높아야 된다. 즉 끓는 점. 그러니까 불이 나는 온도가 높아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절연저항이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며 점성도가 낮아야 된다. 비열과 열 전도도가 커야지 냉각 효과가 클 것이고 점성도가 낮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끈적임이 낮아야 된다. 즉 유동성이 좋아야 되지. 유동성이 좋아야지 열 전달력이 좋죠. 세 번째도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응고점이 뭐예요? 응고점은 어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는 점이 낮아야 되겠죠. 낮은 온도에서 얼어야 된다. 낮고 투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 10kW. 자, 이걸 이제 P라고 보도록 할까요? 자, 슬립이 5%다. 그죠? S는 0.05. 일대 2차 동손 PC2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식을 보시게 되면 PC2는 SP2입니다. 자, 그럼 S의 P2는 1-S의 P가 되겠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1-0.05 분의 0.05 곱하기 10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 19분의 1죠. 19분의 1 곱하기 10이 됩니다. 약 0.5보다 커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계산해보면 0.526.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값이 20분의 1보다 큰 거잖아요. 20분의 1이 얼마입니까? 0.5잖아요. 이거보다 큰 거. 0.526을 우리가 굳이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더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알면 쉽고 모르면 엄청 어려운 내용이죠. 자, 전동기 기계적인 출력을 구하는 방법 중 토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토크는 가상 변이법에 의해 전기 기계에 저장된 에너지를 회전 방향으로 편미분하여 얻어진다. 이를 이용한 기계적 출력을.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 토크를 가상 변이법 여기부터는 다 이상한 얘기예요.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혼동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전동기 기계적인 출력을 구하는 방법에 토크를 이용한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럼 공식이 P는 이런 공식 오메가 T라는 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공부한 거야. P는 오메가 T. T 출력 P는 T 토크 그잖아요. 오메가 각속도 됐습니까? 그럼 뭐예요?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전기적인 각속도 곱하기 토크, 기계적인 각속도 곱하기 토크. 당연히 기계적인 출력은 실질적으로 기계가 회전하는 기계적인 각속도 곱하기 토크가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알면 P는 오메가 T다라는 게 바로 생각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신경 쓰이는 거죠. 그렇죠? 뭔지 이제 혼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자, 6번 문제. 자, 정연파 교류전압을 부하저항 R인 단상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에 연결했다. 부하저항에 소비되는 평균 전력 P1과 전파 정류 회로 없이 정연파 교류전압을 부하에 직접 연결했을 때 부하저항에 소비되는 평균 전력의 P는 얼마인가? 그게 뭐예요? 평균 전력은 얼마이냐? 평균 전력은 얼마이냐? 자, 저항은 무조건 열로서 소비하는 소자입니다.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나, 전류가 이렇게 흐르나 소비되는 저항값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면 전파 정류에서는 파형이 이러한 파형으로 저항에 지나가는 것이고 교류에서는 이러한 파형으로 지나간다라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평균 전력은 같죠, 그죠? 같다 이거면 우리 한 주기만 보자 이거죠. 한 주기만. 결국에는 뭡니까? 얘랑 여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의 값은 같다 이거죠.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같으니까 1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단자전압 210, 부하전력 50A일 때 회전수가 1500인 직권전동기가 있다. 직권전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자전압을 106V로 하는 경우에 부하전류가 30A라면 회전수는 얼마인가? 전기자건선과 계자건선의 저항은 0.25이며 합성저항이 그죠? 자기외로는 불포화 상태이다. 자, 이러한 문제가 주어지면 그림을 여러분들 무조건 그리세요. 자, 직권전동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여기 전압이 210 여기 흐르는 전류가 50A일 때 회전수가 1500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A와 RS를 더한 값이 0.2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전과 관련된 건 다 바로 역기전력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의 역기전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는 V-IA RA 플러스 RS가 되겠다. 그죠? 직권이니까. 자, 210 마이너스 50 곱하기 0.2 해보시면 200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역기전력 얼마다? 200V다. 자, 두 번째. 똑같은 상황에서 자, 가해주는 전압은 106이고 여기는 30A가 흐르게 됐다. 자, 그럼 여기에서의 역기전력 2는 106 마이너스 30 곱하기 0.2가 돼서 100V가 됩니다. 역기전력이.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몇 배가 됐습니까? 지금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직권에서는 이 전기자 전류가
그죠? 자속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자속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자속이 50에서 30으로 됐다. 자속이 몇 배가 된 겁니까 지금? 50에서 30으로 된 건 자속은 5분의 3배가 된 거죠. 자속은. 자, 그럼 역기전력 E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E는 K, 파이, N. 자, 회전수 N이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E가 됩니다. 그럼 회전수는 역기전력에는 비례하고 자속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라고 하는 것은 1500rpm에서 역기전력에는 비례한다. 역기전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곱하기 2분의 1배가 되고요. 자속에는 뭐예요? 반비례한다 했어요. 5분의 3배가 됐으니까 여기는 3분의 5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250 RPM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기기전력만을 생각했을 때는 뭡니까? 2분의 1배가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알고 계시지만 바로 뭡니까? 직권에서는 전기자 전류가 변화하면 자속의 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도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직권에서 여러분들이 자속과 전기자 전류와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1250 rpm인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자, 변압기 여자 전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압기 여자 전류를 우리 I0라고 하고, I0는 I 플러스 I 파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자 전류에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가 있습니다. 그죠? 자화 전류가.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자화 전류랑은, 철선 전류랑은 별로 무관한 거니까 얘를 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전류 I 파이는, 자속을 만드는 전류로서 오메가 L 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 있습니다. L분의 뮤 SN 제곱이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죠? L은 L분의 뮤 SN 제곱이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전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자, 문제에서 뭐예요? 얘를 작게 하면 작아지겠다. 그죠? 그럼 여자 전류 작아집니다. 맞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변압기의 권수를 줄인다. 자, 변압기의 권수를 N을 줄이면 L의 값이 줄어들고, 얘가 L의 값이 줄어드니까 얘는 증가하겠네요. 그죠?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죠? 세 번째 거. 투자율이 높은 철시는 투자율을 높이면 L의 값이 높아져요. 그죠? 그럼 얘가 높아지면 얘는 작아지니까 얘도 작아져요. 맞는 얘기네요. 그죠? 네 번째, 1차 입력 전에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주파수 증가하면 오메가가 증가하겠다. 그죠? 얘 작아지겠네요. 그럼 얘도 작아지겠다. 그죠? 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거다. 자,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전동기가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일정 전압과 일정 출력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바로 V 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V 곡선. 자, 여기는 계자 전류 IF가 될 것이고 여기는 전기자 전류 IA가 됩니다. V 곡선 이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전기자 전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과여자 C처럼 사용이 되고요. 여기는 부종여자 L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자, IF 값을 증가하면,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동기전동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IF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과여자,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전기전자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차 전격전압, 2차 전격전압이 동일한 두 대의 변압기가 전격 용량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A 변압기는 150에 5%이고 B 변압기는 300에 3%라고 한다. 두 대의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 접속할 수 있는 최대 합성 부하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부하 분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하 분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것이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A를 보시게 되면 A는 자 150 kVA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이런 얘기예요. B라고 하는 것은 300 kVA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3%입니다. 자, 그럼 얘를 기준 용량이 다르졌습니까? 동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300 kVA 기준으로 하면 얘는 10%가 됩니다.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얘를 기준 용량을 300으로 하게 되면 2배가 되고 이것도 2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요 두 값을 비교해 보면 얘를 비교해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B는 300 kVA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A라고 하는 애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까? 얘가 뭐예요? 10분의 3배지 않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반대로 A는 B에 얼마만큼? 10분의 3배만큼밖에 공급을 못한다. 계산해보면 90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B는 300만큼 공급할 수 있고 A는 90만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면 390만큼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계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정도 향상 대책. 이건 뭐 다 뭡니까 이거? 회전배 관성을 잡게 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당연히 안정도가 향상이 되기 위해 좋게 위해서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성이 있어야 된다. 즉 관성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소극여자 방식이라든가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이것도 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의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3%이고 부하의 역률이 0일 때 전압 변동률은 4%인 변압기가 있다. 부하의 역률이 0.8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먼저 전압 변동률 입실론 공식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P는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될 것이고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1이다 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률이 1일 때 입실론 P는 요거랑 같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P와 같습니다. 따라서 자, 3%다. 얘가 3이란 얘기죠. 자, 코사인 세타가 0일 때는 사인의 값은 1이 됩니다. 이때 전압 변동률 입실론은 Q와 같게 됩니다. 얘가 4%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에서 P 값은 3이고 Q 값은 4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역률이 0.8일 때, 즉 P는 4, 역률은 0.8 플러스 Q, P가 3이죠, 그죠? 3 곱하기 0.8 플러스 Q의 값은 4. 자,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4.8%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8%. 즉 P값과 Q값을 구하여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다. 한쪽 발전기의 계좌 전류를 증가했을 때 두 발전기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두 대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더라. 뭐 얘는 A 발전기라고 하고 얘를 B 발전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발전기에 당연히 계좌 전류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계좌에 자속을 공급을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쪽에 계좌 전류를 증가했다. 얘에 대한 계좌 전류를 증가했으면 뭐야? 자속도 증가를 할 것이고, A의 유기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가 됩니다. 얘의 VA라는 전압과 EA라고 할까요? 자, EA라고 하는 전압과 EB라고 하는 전압 중에 뭐예요? 계좌 전류를 증가한 쪽 전압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항상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뭐가 흐르겠습니까? 바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것을 우리는 순환 전류, 즉 무효순환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얼마만큼? GS분의 EA 마이너스 EB만큼의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Y결선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Y결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Y결선은 중성전압 접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상전압 발생 시 필회기에 도움이 됩니다. 1번 맞는 얘기고요. 자, 상전압은 선관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므로, 그죠? 코일의 전압은 선관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코일의 절연을 뭐예요? 루트 3분의 1만큼 할 수 있다.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다. 절연에 용이하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삼고조파 전류에 의한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삼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동선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Y 결선 같은 경우는 순환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흐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하여 출력을 향상시키는 전기자 반작용과 Y 결선과는 무관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극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의 기계적 각속도가 동기 각속도보다 큰 경우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요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고정자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회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동기 각속도는 뭐예요? 고정자에서 하는 게 동기속도 NS인 거죠.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게 2파이 N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각속도 2파이 N. 2파이는 어떤 상수값이고 실질적으로는 각속도와 회전수와 연관이 있는 거죠. 즉, 동기 각속도라고 하는 건 동기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고정자에서의 동기속도 NS. 자, 기계적인 각속은 뭐예요? 회전자의 속도 N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기계적인 각속도가 동기 각속도보다 크다. 이 얘기는 회전자의 속도가 고정자의 전기 동기 속도보다 크다는 얘기. 이거는 뭐냐? 바로 유도 발전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도 발전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전력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소비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전력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걸 뜻합니다. 플러스는 뭐다?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전력을 생산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자, 공극의 전력 PG. 자, PM 기계적인 출력. 얘네들은 뭐예요?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0보다 작습니다. 즉 전력이 어디에서, 원래 전동기라고 하면 전력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고정자에서 회전자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플러스 소비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유도 발전기니까 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고정자 방향인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출력 음수인 거고, 자, 공극, 여기 공극이잖아요.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를 공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공극에서의
전력 음수가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 뭐예요? 동손. 동손은 뭐예요? 얘가 발전기이든 전동기이든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항상 뭡니까?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다. 답이 1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즉, 본 문제에서는 얘가 유도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 발전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전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의 전원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전동기는 관성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자계 내에 도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유기 기전력이 발생해요. 즉 발전기가 됩니다. 이 발전된 전력을 전원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하고 저항을 통해 소비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발전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상제동은 뭡니까? 두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의 역토크를 주어 급제동하는 걸 우리는 역상제동이다라고 하죠. 자, 그럼 보기를 쭉 읽어보시면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복권 전동기의 경우에 전기자 반대로 접속하면 전기자 전류가 반대로 돼 회전 방향과 역방향으로 역토크를 발생하여 방법. 역방향 토크, 역상제동, 역전제동이 되겠죠. 3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죠. 자, 분권 직류 발전기가 개방회로 해서 유도 전압은 240이며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단자 전압이 230이다. 계자 저항이 50옴이고 전기자 저항이 0.05일 때 부하 전류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권 발전기다라고 되어 있죠. 분권 발전기를 그려보시면 여기에 분권 계자, 전기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유도 전압은 240이다. 이건 240V다. 라는 얘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부하시 230V이다. 계자의 저항이 55입니다. 여기 55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자, 여기는 0.05옴. 일 때 부하 전류를 구하라.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죠. 자, 여기에서 먼저 IF를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IF는 RF분의 V입니다. 그래서 50분의 230 하시게 되면 4.6 암페어가 됩니다. 여기 4.6 암페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E는 단자 전압 V 플러스 IA RA가 됩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A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 식을 통해서 IA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 IA는 RA분의 E-V가 됩니다. 식 써볼까요? RA는 0.05가 되고요. 자, E는 240 마이너스 230이 되겠다. 계산해보니까 얘가 200A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200A가 흐르는구나. 자, 그러면 요 점에 들어오는 전류는 나온 전류와 같습니다. 여기서 200A가 나와서 이쪽으로 4.6A가 흐르면 여기는 195.4A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답은 195.4, 3A, 3번. 그죠? 계자 전류를 구하고 전기자 전류를 구해서 전기자 전류에서 계자 전류를 뺀 게 바로 부하 전류 195.4A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를 그리셔서 하시는 게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 유도전동기의 슬롯을 사구로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원래는 그 회전자가 슬롯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스크류 슬롯, 즉 사구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사선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건선에 고조파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철심의 공극이 불균형하게 되면 이 원래의 정속도로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크로우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구 슬롯, 즉 스크류 슬롯을 하는 이유는 크로우링 현상을 방지하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크로우링 현상 방지 또는 소음 감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19번 문제. 자, 삼상 전파 정류회로의 출력 측 부하 저항을 연결할 때 출력 전압의 주파수는 입력 전압의 기본 주파수의 몇 배가 되겠는가? 자, 반파, 전파, 단파, 전파. 얘는 단상이고 얘는 삼상이다라고 했을 때, 자, 단상 반파가, 그러니까 출력에 대한 주파수는 입력에 대한 주파수의 반파는 1배, 똑같다는 얘기고, 전파는 2배, 삼상 반파는 3배, 삼상 전파는 6배가 되죠, 주파수가. 그러니까 정류를 했을 때 출력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의 1배, 2배, 3배, 6배가 되는, 문제에서 삼상 전파를 물어봤기 때문에 6배가 된다. 기본파 주파수의 6배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를 스위치 S를 T가 0일 때 닫고 정상 상태 후에 T1일 때 열었다면 환류 다이오드 DF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전류가 흘러버리게 되고 얘는 단락 상태와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IL에 대한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IL. 그러니까 L에 흐르는 전류.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T가 0이에요. T가 0. T가 0. 그러니까 L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는 R분의 V 제로가 되겠다, 그죠? 여기가 V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위치라든가 다이오드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는 RL 회로지 않습니까? RL 회로에서 파형 스위치가 T가 0에서 스위치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서서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죠? 증가해요. 정상 상태로 얘가 꾸준히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근데 T가 1에서 T1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스위치를 오픈하게 되면 L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에 흐르는 전류입니까? L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ID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볼게요. ID에 흐르는 전류. IT 하얀색으로 할까요? ID에 흐르는 전류는 스위치를 얘를 딱 넣으면 T가 0일 때, 딱 여길 때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가 흐르는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없다고.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스위치를 딱 넣으면 얘와 얘는 같다고요. 그죠? 얘랑 같다고. 똑같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스위치를 딱 열어요. T1에 스위치 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딱 여는 순간 여기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얘는 개방된 상태예요. 개방된 상태. 어떤 폐로가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바로 전류가 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D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죠? 자, 다시 요거는 뭐라고요? L에 흐르는 전류예요. 이렇게. 얘가 L에 흐르는 전류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모든 건죠. 키르이오프 제1법칙.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압과 같다.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압과 같다. ID 플러스 IF는 IL 이거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전류 이거 2개. 나오는 전류 이거잖아요. 아, 그럼 뭐예요? IF는 IL-ID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IF,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서 요거를 뺀 거다 이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뭐만 남습니까? 요것만 남는다고, 이것만. 그죠? 이거. 이게 IF에 흐르는 전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오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로 흐릅니다. 이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 이쪽으로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왜? 여기에 전위는 0전이고 여기에 전위는 V0의 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절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언제? 요 구간 때. 근데 여기를 개방해 버리게 되면 회로가 뭐만 남습니까? 이제 요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남는다고요. 그잖아요. 요 개방해 버리면 요것만 남기 때문에 L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지방직 9급 전기 기기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